여러분, 투자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 투자로 연 7% 수익률? 그게 가능해? 예전 같으면 고개를 갸웃했을 법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채권 투자 연 7%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의 새로운 기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매력적인 수익률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주식 투자만큼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지루하고 어렵고 수익률도 시원찮을 거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기회를 날려버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채권이 왜 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2025년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채권과 회사채의 스프레드 축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선진국 채권과의 수익률 차이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채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본가치 상승 여력은 물론이고 주식 같은 경기 민감 자산에 비해 분산 투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똑똑한 투자자라면 채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금리입니다. 2025년 국내 기준금리는 2.002, 25%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방 압력이 우세할 거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50%까지 인하하고 2025년에도 하반기 초반까지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다들 아시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역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적절히 조합해서 투자한다면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채권 투자는 단순히 이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 채권,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채권이 유리하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다음으로 채권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까지 각각의 채권은 발행 규칙에 따라 위험도와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채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BBB 이상의 채권이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분류되니 투자 전에 반드시 발행 기관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금리 변동 위험은 채권 투자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투자 기간과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치 변동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채권은 만기 전에도 매도가 가능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수 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와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잊지 마세요. 그럼 채권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 직접 채권을 매수하는 직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채권형 펀드, ETF, 랩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 ETF는 여러 채권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와 낮은 관리 비용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채권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장외 채권 시장도 있으니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좋겠죠. 더 나아가 수익률 7%를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몇 가지 투자 전략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더형 투자입니다. 만기가 다른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마치 사다리처럼 만기를 분산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형 투자입니다.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에 동시에 투자해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인데요. 단기 채권으로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채권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분이라면 매년 말 투자 비중을 재조정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이 전략을 꼭 활용해 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불스티프닝 전략입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가 커질 때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금리 변동 추이를 잘 읽고 활용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든 위험 요소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채권 투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채권 발행 기관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신용 위험,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 채권 매도가 어려워져 현금화가 지연될 수 있는 유동성 위험,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2024년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또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사회 책임 투자 SRI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채권 투자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2025년은 우리에게 채권으로 연 7% 수익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니 꾸준히 정보를 탐색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채권 투자를 응원합니다. 채권,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